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SK하이닉스도 어느덧 전고점에 다다랐고 삼성전자는 더 무자비했죠. 이제 사상 최고가인 15만원을 바라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축제 분위기였는데 나스닥의 마이크론이 이날 하루에만 7.76% 급등했죠. 사상 최고가 갱신이에요. 계속.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급등하는 와중에도 10일 이동 평균선에 정확히 발을 딛고 툭툭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다는 점, 이건 세력이 차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호재가 또 하나 터져 나오죠. 정말 어떤 일이 잘 된 때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지 계속 잘 됩니다. 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내부자가 사면 이유는 나중에 보인다.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크론의 이사 마크 리우가 전 TSMC 회장이고 반도체 업계 최상위 레벨의 인물이신데 1월 13일, 14일에 마이크론 주식을 약 115억 원 규모로 장내 매수했어요. 회사 돈도 아니고 본인 개인 자금입니다. 그것도 저점이 아니라 신고가 근처에서. 메시지가 딱 하나죠. 앞으로 더 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더 난리 나죠. 이제 실적보다는 확신으로 해석합니다.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리면은 삼성전자가 있죠. 1월 16일 금요일에는 4% 가까이 급등했고 15만원 라운드 피겨 딱 500원 남기고 마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상승은 수급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수급의 구조를 해부해보면은 아주 명확해요. 외국인은 주초에 팔았다가 중반부터 매수 전환, 기관은 위에서 계속 밀어 올렸죠. 기타 법인은 밀릴 때마다 방어. 여기서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자사주가 지키고 기관이 뚫고 외국인이 거들었다.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은 자사주 매입의 리듬입니다. 삼성전자는 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계처럼 샀어요.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를 매일 기계처럼 샀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외국인이 팔든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매일 약 2천억에서 2,500억씩. 이 수급이 있는 한 삼성전자의 하락은 구조적으로 깊어지기 어려운 거죠. 갑자기 사고 났을 때 터지는 에어백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튼 지금까지 데이터만 보면은 반도체가 무적 모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주말에 다른 얼굴을 하나 꺼내죠. 주말 사이 굉장히 오랜만에 갑자기 다시 들려옵니다. 트럼프, 그리고 반도체 관세. 관세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숫자는 25%, 말은 아직 말인데 시장은 이 말을 절대 가볍게 안 봅니다. 실은 하나씩 뜯어보면은 관리가 가능한 악재예요. 핵심은 예외 규정입니다. 미국 내수용, 미국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사실상 제외고요. 엔비디아, H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들어가는 물량이죠. 즉 실질 타격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공장 짓는 기업은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적용받아요. 삼성, 하이닉스 전부 해당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와서 지어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실제로 25% 관세 서명했고 15일부터 발효됐죠. 엔비디아 칩,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력 영역이 타겟이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 비용 부담도 완전히 없다고 말하긴 어렵죠. 스마트 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만약이란 단어는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은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벌어둔 게 많잖아. 더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약속이 뒤집힐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은 일단 팝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은 강한 추세 위에 얇은 얼음이 하나 깔려있는 상태예요. 차트는 위를 보고 있고 수급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은 변수는 언제든 말 한마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장 초반은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악재로 누가 맞고 누가 반사이익을 받느냐입니다. 금요일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SK하이닉스 수급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안 좋다. 이 말이 월요일을 여는 핵심 키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75만원 회복은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주포가 바뀐 불안한 반등입니다. 왜냐? 1월 9일부터 외국인 매도가 멈춘 적이 없어요. 금요일 상승장에서도 외국인은 약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죠. 가격은 올랐는데 돈의 주체가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누가 올렸냐? 최근 며칠간의 상승은 거의 대부분이 기관, 금융투자입니다. 이 자금의 특징은 딱 하나죠. 연속성이 없다. 외국인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던 1월 초 반등과 다른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금융투자가 억지로 받아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건 모래성 같은 반등의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전고점 돌파보다는 쌍봉, 조정 가능성이 수급 체질상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세라는 근본 불확실성이 머리 위에 떠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다르죠. 지금 국면에서 가격에 속지 말고 수급을 봐야 한다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는 훨씬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관세 이슈로 매도를 해도 회사가 자사주로 방어해줄 거예요. 만약 안 받아주면은 좀 양아양아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시초가인 출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만 5천 원 전후에 단기적으로는 강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리죠. 다만 장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8만원, 10만원대부터 들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20만 전자, 30만 전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들립니다. 장기적으로 그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가격을 쫓아갈 타이밍은 아닙니다. 거시 경제지표랑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요. 연초부터 일평균 수출 금액이랑 반도체 수출 둔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에도 투심이 급격하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부 비중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한 전략인 거죠. 못 먹는 걸 아쉬워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지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건강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5시 클럽에서 나와서 이제 곧 첫 차를 타러 가야 할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참 희한하게도 지난주 데이터에 많이 찍혀 있는데 금요일 장 막판까지 외국인 자금이 쏟아진 곳이 있어요. 한화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죠.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에너지, 조선, 방산, 안보동맹, 즉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주는 관세에 악재가 있죠. 반대로 미국이 제발 와달라고 하는 섹터는 수혜를 봅니다. 그게 조선, 방산, 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쪽이겠죠. 이건 관세보다 상위 개념인 안보 영역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반도체가 흔들릴 때 조선, 방산으로 했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똑똑한 방어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복형 히든카드도 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이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 셀트리온도 있죠.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은 조금씩 계속 줍줍. 개미분들이 지쳐서 던진 물량을 차곡차곡 채우는 그림입니다. 셀트리온도 관세에 강한데 이미 미국 뉴저지 공장 인수 증설로 현지 생산 체제 구축 중이죠. 27년도에 생산 예정이고 현재는 재고로 대응하고 있죠. 관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 중에 있습니다. 보호 무역에 대한 가장 정석적인 대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생물 보안법이 있죠. 중국 바이오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겠다라는 건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유럽. 트럼프가 더 세게 칠수록 중국을, 한국 CDMO는 반사이익을 더 크게 봅니다. 정리하자면은 반도체는 가격 말고 수급을 경계, 하이닉스는 쌍봉 리스크가 있고 삼성전자는 하방 경직, 조선 방산 에너지 피난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잠복형 기회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반도체가 파랗게 질려 있을 때 끝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 그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이미 자리 잡아둔 곳인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금요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4,855를 찍었죠. 이제 5,000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진짜로 움직인 돈의 속내를 보면은 이 상승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외국인이 선물 계약 약 8,000계약을 순매도했어요. 지수는 폭등했는데 외국인은 지수에 베팅하는 선물을 이렇게나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죠. 이날 현물이 외국인이 2,000억 정도, 그리고 금융투자가 한 6,000억 정도 사들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계속 지수를 캐리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융투자분들의 이 매수는 자발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 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예요. 며칠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 대비 싸집니다. 이걸 백코데이션이라고 하죠. 정석이라면 이럴 때 현물 매도 플러스 선물 매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차익 거래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시장이 들어온 거는 비차익 매수입니다. 이 물량의 정체는 시장을 끌고 갈 체력이 없는 돈이에요. 조건이 바뀌면은 즉시 매물 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동성 부채인 거죠.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견인이에요. 와, 코스피가 좋아 보여. 펀더멘틀이 좋은데?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오르니까 내 펀드 수익률이 지수를 따라가야 하네. 안 사면 혼나잖아. 고객들한테 한 소리 듣죠? 어쩔 수 없네. 사자. 이거예요. 가치를 믿고 뛰는 엔진이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을 팔아서 엔진 스위치를 억지로 눌러버린 상태예요. 엔진은 도는데 연료는 중진류입니다. 이런 매수의 특징은 나갈 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만약 내일 월요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외국인이 선물을 더 세게 누르면은 지수 내려가네? 억지로 샀던 주식들이 다 필요 없어집니다. 빛보다 빠르게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섞인 혼돈 구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수는 높지만 수급의 영혼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수급을 보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조선, 방산, 원전, 바이오로 흐를 확률이 높은 거고요. 테마보다는 지금부터는 자금의 피난 경로인 거죠. 앞으로 시나리오는 두 개. 지수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5천을 재도전하든가 아니면은 반등 실패하면서 쌍고를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 전환. 둘 중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5시고요. 클럽은 곧 문을 닫고 이제 모두들 첫 차를 타야 하는 시간인 거죠.